안녕하세요, 카트의 에디터입니다. 오늘 시승한 차량은 기아자동차의 모닝입니다. 모닝 왜 갖고 나왔냐고요? 네, 모닝 페이스리프트가 며칠 전에 출시를 했거든요. 저희가 어렵게 차량을 섭외를 했습니다. 대표적인 색상으로는 지금 이번에 허니비가 적용이 됐는데요, 지금 보시는 이 컬러가 아무래도 많은 분들이 선택하실 그런 컬러인 거라고 생각됩니다. 이전에도 모닝은 이렇게 디자인이 꽤 다부진 느낌이었어요. 근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많이 디테일도 좀 좋아졌고요, 더욱더 소재도 다양화해서 좀 더 화려해진 것 같습니다. 지금부터 하나씩 한번 살펴보시죠. 외관 디자인부터 살펴보시죠. 모닝이 페이스리프트 되면서 바뀐 몇 가지 부분이 있습니다. 일단 전면부 디자인, 그 다음에 휠, 그리고 후면부 테일 램프, 그 다음에 하단의 가니쉬, 이렇게 바뀌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하나씩 보실게요. 전면부에 보시면은 이전이랑 비슷한 인상인데, 이전에는 좀 더 과감하게 이쪽 아랫부분이 좀 과감했었죠. 약간 입을 쫙 벌리고 있는 듯한 느낌으로. 근데 지금은 조금 이렇게 뭔가 더 알차진 느낌이고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런 소재들이 좀 다양화됐어요. 라디에이터 그릴부터 해서 이어져 있는 디자인인데, 여기 보시면 입체적으로 세공된 느낌입니다. 세공되어 있고 이 느낌 그대로 헤드라이트까지 쭉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차체가 작은데 좀 최대한 커 보이고 이어져 보이는 느낌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헤드라이트 안쪽으로 보이시는 이 4개의 DRL이 굉장히 포인트가 되어 줍니다. 그리고 아래쪽으로 보시면은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디테일해졌어요. 이 부분도 안개등도 하이그로시 재질로 이렇게 되어 있고요. 디테일하게 이런 라인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범퍼 왼쪽으로 들어가면은 에어 인테크가 이런 식으로, 그리고 굉장히 입체적이에요. 그리고 이렇게 하이그로시로 또 되어 있어요. 번쩍번쩍거리게. 위에서 보시면 꽤 많이 튀어나와 있다고 보실 수가 있으실 거예요. 이렇게 구멍이 뻥 뚫려 있고요. 지금 보이시나요? 꽤 입체적이죠. 손으로 대보면 확실히 더 입체적인 게 느껴지실 수 있을 거라 생각됩니다. 물론 풀옵션에서만 이런 형상이 지금 가능합니다. 그럼 풀옵션이 아닌 경우에서도 현재 이 형태는 거의 똑같고요. 기본 스탠다드 모델을 선택하시더라도 이번 페이스리프트 된 어떤 이런 전체적인 조화로운 형태는 그대로 이어진다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측면 디자인 보시겠습니다. 경차다 보니까 이렇게 크거나 어떤 뭐 잘 빠졌거나 이런 느낌보다는 굉장히 다부진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경차로 측정될 수 있는 사이즈를 꽉 채우다 보니까 이 디자인은 거의 그대로 유지되는 것 같습니다. 좀 더 이뻐졌다고 느껴지는 이유 중에 하나는 이 벨트 라인의 크롬 장식이랑, 그 다음에 이런 크롬 손잡이, 그 다음에 하단의 가니쉬, 이런 것들, 그리고 특히나 활용 점점이죠. 16인치 휠. 이전에 16인치 휠이 적용되어 왔었어요, 그전에도. 근데 차이점이 있다면 디자인이 좀 더 화려해지고 디테일해졌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한번 꺾인 게 아니라 이 가운데 포인트를 또 주고, 이렇게 검은색으로 중간중간에 또 이렇게 느낌을 주고요. 기아 자동차가 여태까지 보여줬던 그런 꽃 휠부터 시작한 그 디자인이 계속 연속되는 듯한 느낌은 있는데, 훨씬 더 이뻐진 것 같아요. 그리고 타이어는 넥센 타이어로 적용되어 있고요. 타이어 폭은 195/45R16입니다. 이 뒤쪽인데요, 뒤쪽에서 보시면은 디스크 브레이크가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물론 옵션으로 마지막에 엣지 업을 선택하시면 할 수 있게 되어 있는데요, 지금 보신 것처럼 후륜에도 디스크 브레이크를 선택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측면에서 이제 위에 보시면은 지금 썬루프가, 안쪽에서 실내할 때도 하겠지만 썬루프가 있는 게 아무래도 이 위쪽 부분에 볼 수 있는 포인트가 될 것 같고요. 뒤쪽으로 오시면은 이렇게 샤크 안테나로 되어 있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테일램프 디자인이 비슷한 듯 하지만 조금 바뀌었어요. 그래서 뭐 이렇게 약간 입체적으로도 바뀌었는데, 물론 더 이쁩니다. 예, 더 이뻐요. 큰 차이는 느끼기 힘들지만 어쨌든 직접적인 비교를 했을 때 훨씬 더 디테일하고요, 최신 차량 같은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많이 차이나는 부분은 사실 이 부분이죠. 양쪽으로 이렇게 가니쉬도 가니쉬이지만 양쪽으로 듀얼 배기가 있는 것처럼 이렇게 크롬으로 포인트가 되어주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이 작은데 아기자기하게 막 이렇게 해놓은 느낌이 좋습니다. 아래쪽에도 하단에도 이렇게 보시면 블랙 하이그로시로 잘 마감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 에어 인테크는 지금 보는 것처럼 막혀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트렁크는 이 손잡이에 있고요, 이쪽으로 보시는 것처럼 후방 카메라가 장착이 됩니다. 후방 카메라가 빠지게 되면 이 부분이 이렇게 빠지는 거죠. 트렁크도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경차는 아무래도 트렁크 공간이 좁을 수밖에 없습니다. 좁을 수밖에 없는데 트렁크를 좀 더 사용할 수 있게끔 2단으로 이렇게 플레이트가 되어 있고요. 보시는 것처럼 이런 식으로 깊이 사용할 때는 아래쪽으로 넣으셔서 이렇게 사용을 하시게 되고요. 깊어졌죠? 그 다음에 평평하게 위쪽으로 사용하실 때는 이런 식으로 사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사용을 하다 보면 이런만으로는 사실 부족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탈착을 하실 수가 있거든요. 탈착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폴딩을 하게 되는 거죠. 자, 지금 좌측에는 짐이 있고 우측에는 짐이 없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폴딩을 해보면 이렇게 풀플랫, 거의 풀플랫까지 평평해지게 할 수 있다는 걸 아실 수가 있을 겁니다. 6대4 폴딩을 지원을 하고 있고요. 이런 식으로 폴딩을 하게 되면은 내가 원하는 짐들을 더 적재하기가 훨씬 더 수월하겠죠. 네, 지금까지 익스테리어 디자인을 살펴봤고요. 이제 외부 실내 디자인도 한번 살펴보시죠. 인테리어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실내의 변화가 그렇게 크진 않지만 포인트가 될 수 있는 부분들이 변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도어 트림부터 보시면요, 아무래도 경차는 도어 트림에 다양한 소재가 사용되기 힘들다 보니까 제한적인데, 그래도 보시는 것처럼 가죽으로 감싸져 있는 부분을 확인하실 수가 있고, 그 사이에 엣접이라는 옵션을 선택하면 할 수 있는 오렌지색으로 선택되어 있는 걸 스티치가 되어 있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그 앞에 쪽으로 이렇게 도트 모양으로 그라데이션 되어 있는 부분도 꽤 멋스럽게 잘 되어 있는 것 같아요. 무엇보다 그 위쪽으로 보시면은 지금 창문을 내리는 버튼이 그래도 운전석 쪽에 오토 버튼이 적용되어 있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사이드미러도 오토로 할 수 있게끔 되어 있고요. 다만 아쉬운 점은 차량을 이제 닫거나 종료를 했었을 때 자동으로 될 수 있는 사이드미러가 아니라 버튼을 꼭 눌러야지만 된다는 거는 좀 아쉽죠. 역시 모닝은 이 인테리어가 꽤 참 잘 돼 있어요. 막 싸구려틱하게 되어 있는 것도 아니고요. 입체적으로 그 디자인을 굉장히 잘 살렸습니다. 디자인빨인 거죠. 이거는 진짜 소재로 밀어붙이는 게 아니라 디자인으로 해서 막 전체적으로 플라스틱이긴 합니다. 하지만 막 어디가 싸 보여, 뭐 너무 밋밋해 보여 하는 그런 느낌이 없어요. 특히 핸들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굉장히 고급스럽게, 이게 소나타에 있는 휠이라고 하더라도 믿을 수 있게끔 그렇게 고급스럽게 되어 있고요. 안쪽으로 보시면 이렇게 스티치도, 이건 엣지업을 하게 되면 선택할 수 있는 부분인데, 이런 부분, 요 부분, 그 다음에 시트에 이런 스티치까지 통일성 있게 잘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가운데 이렇게 기어 노브 근처, 그 다음에 센터 콘솔까지 이런 포인트들이 되어주는 것 같고요. 스티어링 휠에 양쪽으로 이렇게 많은 버튼들이 있습니다. 왼쪽은 이제 오디오랑 전화, 핸즈프리 관련된 버튼들이고요. 오른쪽에는 크루즈 컨트롤과 차선 중앙 유지 같은 기능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오토라이트가 스탠다드부터 기본으로 적용됩니다. 그러니까 라이트 키워크를 전 신경 쓸 필요가 없게 되는 거죠. 자, 오른쪽으로 넘어오시면은 이 부분이 새로 바뀐 이제 부분이라 생각하시면 되는데, 플로팅 타입으로 이전에도 되어 있었는데, 이전에는 이제 7인치였고 지금 현재는 8인치입니다. 그러니까 더 커 보이죠. 또 모닝 자체가 앞에 면적이 이렇게 넓지 않다 보니까 꽤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보니까 더 커 보입니다. 8인치보다 더 커 보이는 듯한 느낌이 있어요. 그리고 UI가 최신형이 선택이 됩니다. 유보 기능이 최초로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기아 자동차에 나오는 모든 차는 다 유보가 들어갔다고 보시면 되는 거죠, 승용차 중에. 그래서 외부에서 온도를 켜고 끄고, 에어컨을 켜고 히터를 켜고가 이제 외부에서 핸드폰으로 다 되게끔 되는 거고요. 그 아래쪽으로 송풍구도 보시는 것처럼 좌우 조절이 되고, 왼쪽으로 끝까지 밀면은 닫힘이고요. 좌우폭이나 상하폭이 꽤 큰 편이기 때문에 사용하시는데 충분히 좋을 것 같고요. 그 아래쪽으로도 일반적으로 차는 이렇게 디자인이 되는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최대한 공간을 살려서 안쪽으로 밀어 넣어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역삼각형으로 이렇게 들어가 있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쪽에 레그룸이 더 나오게 되는 거죠. 오토 에어컨이 들어가 있는데, 오토가 아니더라도 지금 이 디자인과 크게 차이 나지 않습니다. 꽤 이쁘게 들어가 있어요. 아래쪽으로도 공간을 최대한 활용하려고 했습니다. 핸드폰 같은 건 이 위쪽에다가 이렇게 정리를 해서 사용을 하시면 되게끔 되어 있고, 아래쪽으로 USB랑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아래쪽으로 여기에 사실은 매트 하나만, 고무 매트만 하나만 깔아줬어도 참 좋았을 텐데,
플라스틱으로 전부 다 되어 있고요. 그리고 컵홀더는 어딨지? 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바로 이 부분입니다. 평상시에는 큰 짐을 사용하시다가 필요에 따라서 컵홀더로 이렇게 사용을 하시면 되게끔 굉장히 아이디어적인 제품이죠. 그리고 이게 이제 새로 추가된 거죠. 예, 경차 최초, 동급 최초고요. 웬만한 작은 수입차에서는 보기 힘든 기능 중에 하나인데 통풍 시트가 바로 들어갔습니다. 통풍 시트가 프레스티지부터 적용이 된다는 것도 장점이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아래쪽 기어 노브 형태는 굉장히 맨들맨들하고 잡기 좋은 형태로 되어 있고요. 아쉬운 부분이 있다면은 일부 매니아들은 수동을 원했을 텐데 수동이 적용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모닝은 전부 다 4단 오토만 들어가 있다는 거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그 아래쪽으로 보시면 또 수납함이 있게 있습니다. 그 아래쪽으로 바로 이렇게 핸드 브레이크가 달려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으로 이렇게 보시면은 센터 콘솔이 있는 것만으로도 좋아요. 왜냐면은 경차들에는 그동안 센터 콘솔이 없는 경우가 많았어요. 여기 이쪽에 이렇게 각도 내려놓은 암레스트, 지금 현재 모닝도 트림에 따라서는 암레스트만 있는 경우도 있거든요. 보시면은 센터 콘솔을 선택하실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센터 콘솔은 앞뒤로도 움직이기 때문에 암레스트 역할로도 충분히 좋은 역할을 할 수 있는 기장이 된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깊이는 이런 느낌. 핸드폰이 채 노트가 다 이렇게 들어가네요. 이렇게 눕히면 다 들어가는 느낌입니다. 네, 그리고 상부 쪽에 좀 관심 있게 볼 필요가 있는데 바로 이 썬루프가 적용됐다는 거 좋은 부분인 것 같고요. 자, 2열 가기 전에 제가 1열에 지금 최대로 뒤로 빼놨는데 보통 앉는다고 한다면 183인 제 기준으로 지금 무릎이 닿지 않는 공간을 유지한 채 시트도 맞췄고요. 이 상태에서 뒷열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왔습니다. 자, 엉덩이를 붙이고 앉으면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레그룸이 확보가 되어 있는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제 무릎이 닿지 않고 있죠. 183인 성인 2명이 앉을 수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이렇게 되면은. 그렇게 되고 헤드룸 같은 경우에는 자, 이렇게 보시면 머리가 닿네요. 네, 아무래도 키가 있다 보니까 이렇게 살짝 이렇게 앉았을 때는 안 닿네, 왜 안 닿지? 이렇게 했는데 지금 보니까 이렇게 뒤로 기대면 이게 딱 닿습니다. 보통 이렇게 앉겠죠. 약간 허리를 앞으로 해서 이렇게 하면 또 안 닿아요. 네, 달랑말랑합니다. 예, 이 정도의 공간을 보여주는 것 같아요. 그리고 뒷열에 제공되는 거는 뭐 이렇게 시트 포켓 정도. 시트 포켓은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좀 빳빳하게 되어 있고요. 확장성이 그렇게 크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예. 네, 모닝 실내 탑승해 봤습니다. 지금부터 주행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탑승했으니까 시트부터 한번 맞춰 보겠습니다. 이게 현재 그 수동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길이 조정을 하고, 그리고 스티어링 휠 같은 경우에는 텔레스코픽이 지원을 하지만 상하는 지원을 하고요, 앞뒤로는 지원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게 현재 최고 높인 각도고요, 이게 가장 낮춘 각도입니다. 핸들을 맞췄고요. 그 다음에 시트가 앞뒤가 이제 수동이 되는데 허리 받침은 따로 있지 않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조금 불편을 하고, 자, 그리고 이제 출발하기 전에 날씨가 굉장히 좀 덥기 시작합니다. 이제 드디어 이제 긴팔이 좀 이제 무색한데, 자, 여기 이제 통풍 시트, 좀 감동적이에요. 그렇죠? 통풍 시트가 있다는 거는 되게 만족감이 굉장히 높아요. 자, 오랜만에 보는 기어입니다. 이렇게 단계 되어 있거든요. 이게 이제 어떤 차이가 있느냐, 기어에서 보통 되면 이제 아반떼나 다른 기타 차종 같은 경우에는 좌측으로 옮기거나 또 우측으로 옮긴 다음에 위아래로 해서 수동 변속을 하게 되죠. 근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다단계가 있다는 얘기는 뭐냐면은 수동 변속을 하면서 운전을 해라는 느낌보다는 2단, 1단 필요에 따라서 선택해서 해라, 약간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수동 변속을 지원한다라는 느낌보다는 그냥 자동만 지원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출발을 해 보겠습니다. 클러스터가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이 컬러 TFT LCD가 들어간 게 조금 이 전체적인 클러스터의 어떤 급을 훨씬 더 높게 보이게 하는 것 같아요. 별거 아니지만 어쨌든 저희가 있는 지금 셀토스 같은 경우는 여기 흑백으로 들어가 있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굉장히 이 클러스 자체가 굉장히 질이 낮아 보이는 그런 느낌이 있는데, 컬러로 들어가 있다 보니까 훨씬 더 시인성이 더 좋게 됩니다.
표시되는 창도 이렇게 여기 이제 컬러 이제 여기 있네. 이제 보라색 컬러 보이시죠? 훨씬 더 눈에 잘 보이잖아요. 살짝 지금 언덕을 시작하자마자 올라가는데 살짝 힘이 좀 딸리는 느낌이 있네요. 네. 전형적인 뭐 3기통 경차 엔진스러운 그런 어떤 파워를 보여주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전과 좀 차이점이 있다면은 소형 엔진, 소형 차량일수록 그 초반에 어떤 파워가 좀 몰려있는 듯한 느낌이 있고, 주행을 하면 중가속 정도 이후부터는 확 맥이 빠지는 약간 이런 느낌이었거든요. 근데 스마트 G 엔진 같은 경우는 처음부터 중후반까지 계속 일정하게 좀 고른 그런 느낌이에요. 근데 그게 어느 느낌이냐면 1600cc 가솔린 엔진으로, 일반 가솔린 엔진으로 기준으로 한다면 약간 에코 모드 놓고 가는 듯한 느낌, 그런 느낌인 것 같아요. 상시 에코 모드 느낌입니다. 따로 지금 모드의 설정이 따로 없어요. 레이 같은 경우에는 에코를 선택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근데 지금 현재 이 차량 같은 경우는 에코를 따로 설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기본 그냥 에코 모드인 것 같은 그런 느낌입니다. 시인성 참 좋네요. 사이드 미러도 되게 작은 듯 하지만 되게 많이 보이고요. 오른쪽으로 봤을 때도 사이드 미러가 이렇게 큰 차량과 틀리지 않게 많이 보이지 않나요? 사이드 미러가 차량 외관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다 보니까 거기서 좀 더 이쁘게, 좀 더 이렇게 삼각형에 가까워지게끔 점점 이렇게 깎는 추세인데, 그렇다 보니까 보이는 면적이 점점 작아지는 경향이 있거든요. 근데 모닝에 지금 이 사이드 미러가 큰 건 아니에요. 큰 건 아닌데 시야각이 굉장히 좋아요. 차가 작다 보니까 그렇다기보다는 이 차에 정말 맞는 그런 사이드 미러인 것 같고요. 그리고 사각형으로 되어 있다 보니까 보이는 면적도 꽤 넓은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앞에 보이는 이런 시야각이 시야각이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딱히 A필러가 많이 가린다거나 이런 느낌보다는 전체적으로 주변을 확인하기에 좋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방금 전에 이제 경고가 이제 울렸는데, 측후방 경고가 울렸는데, 이것처럼 모닝은 기본적으로 지금 안전과 관련된 사양들이 다 들어있거든요. 뭐 모닝뿐만 아니라 최근에 출시된 차량들이 다 똑같이 들어가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에어백 6개가 에어백이 뭐냐면 운전석, 그 다음에 동승석, 그 다음에 측면, 그리고 사이드 커튼 에어백까지 포함된 게 이제 다 포함이 기본으로 들어있거든요. 거기에 이제 시그니처가 이렇게 올라가게 되면은 이제 무릎 에어백이 이제 나오게 되는 거죠. 전방 충돌 경고에서부터 해서 제동까지, 그리고 측면 이탈 방지 경고 다 포함되어 있고요. 거기에 옵션으로 지금 현재같이 이렇게 드라이브 YG를 넣게 되면은 가운데 차로 유지 기능까지도 들어가게 됩니다. 이탈 방지와 유지는 차이가 꽤 크거든요. 뭐 그럴 수 있었던 요인 중에 하나가 어떻게 보면은 MDPS이기 때문에 가능한 거라 생각됩니다. 유압식 스티어링이 아니고 전자식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다 가능한 거죠. 그리고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이 센터 콘솔이 진짜 큰 역할을 하네요. 이렇게 얹고 가기가 굉장히 편해요. 그리고 이 기어 노브가 굉장히 만지기 좋아요. 동글동글 해가지고 그 당구 치시는 분들은 그 당구공이랑 비슷한 느낌입니다. 살짝 시내 주행 중이니까 제가 요거를 다시 리셋을 하고서 한번 연비를 한번 살짝 보면은, 경차들이 연비가 굉장히 좋을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근데 실질적으로 경차의 연비는 생각만큼 그렇게 좋지 않거든요. 왜냐면 일단 차가 작고 가볍긴 하지만 그만큼 엔진도 훨씬 작고 힘이 약하다 보니까 가다서다를 반복하는 구간에서는 뭐 소나타에 2.0이 있는 것과 모닝에 1.0 엔진이 들어가는 거는 같은 의미 정도로 생각하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지금 모닝 어반이 이번에 스마트 스트림 엔진이 들어가면서 굉장히 강조하고 있죠. 공식 연비가 15.7까지 찍었다는 거, 복합 연비를. 그럼 사실 굉장히 높은 수치거든요. 그럼 저도 이제 며칠간 주행을 하면서 느끼는 건데, 어떤 걸 느끼냐면 연비가 생각보다 잘 나오는데 크루징이 잘 되는데, 약간 이런 느낌이 듭니다. 그러니까 초반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약간 에코 모드를 항상 하는 것 같다, 이 차는 항시의 에코 모드인 것 같다라고 했는데, 출발할 때도 굉장히 효율적으로 출발을 하고, 그 다음에 엑셀에서 발을 띄면 그대로 항속하는 구간이 어떠한 저항 없이 그냥 쭉 굴러가는 그런 느낌이에요. 지금 리셋을 했으니까 한번 뭐 잠깐이지만 시내 주행을 계속 시내를 돌 예정이거든요. 돌면서 어떤 연비를 살짝 보여주는지 한번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쫙 밟고 2000rpm 정도에서 밟으면 2단, 3단 이렇게 올라갑니다. 그래서 엑셀을 띄면 내가 지금 한 2, 3, 3밖에 안 되는데 크루징을 그냥 쭉 해요. 그냥 미끄러져요. 마치 무단 변속처럼. 승차감이 생각보다 좋지 않나요? 네. 이게 너무 물렁하거나 아니면 너무 딱딱할 수 있는데 보통의 이런 노면 있죠. 우리가 아스팔트가 딸려있는 이런 노면에서 기준으로 한다면 꽤 편하네요. 잔진동을 꽤 많이 걸러줍니다. 그러니까 예전에 경차를 타면은 따로 노는 느낌? 지면에 붙는 게 아니라 따로 노는 느낌이 들거나, 또는 수입차 같은 경우에 굉장히 작은 차를 타면은 너무 딱딱해서 허리가 좀 아픈, 불편한, 내 몸이 좀 불편한 느낌이 있거든요. 근데 지금 모닝 같은 경우에는 풀체인지를 이루어졌을 때 당시부터 해서 드라이버가 느끼는 안정성만큼은 굉장히 높아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위험하게 내가 주행을 하고 있다라든지, 아니면 불안하라든지, 아니면 이 차를 내가 컨트롤하지 못하고 있구나, 이런 느낌은 아니고요. 굉장히 안정하게, 그 다음에 승차감도 꽤 많이 걸러져요. 다만 차이점이 있다면 그 한계치가 굉장히 낮습니다. 그러니까 조금만 불규칙하게 많이 홈이 좀 파여 있거나 이런 데를 만났을 때는 굉장히 강한 충격이 올라온다든지, 방지턱을 넘을 때 충격이 좀 크다라든지, 이런 부분은 아무래도 하가 작다 보니까 분명히 있을 수 있죠. 그래도 이 주행할 때 이렇게 좀 부드러운 승차감을 주는 거는 좀 좋은 평가를 줘도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가 조금 언덕이네요. 언덕을 이렇게 한번 보면은 잠깐 힘이 쑥 빠지면서 기어가 안 맞아요. 그럼 내려가요. 자기가 다운시프트를 하는데 그 속도가 생각한 것보다는 조금 느린 편인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언덕을 이렇게 올라가죠. 현재 에어컨을 계속 틀고 있다는 거를 염두해 주시면 되고요. 크루즈 컨트롤과 그 다음에 차로 유지 기능이 들어가 있습니다. 모닝 어반에는. 그래서 제가 지금 60km 도로니까 60km로 정중앙 차선을 간 다음에 차로 유지 기능을 켰습니다. 정중앙에서 지금 살짝 오른쪽으로 치우쳤거든요. 하지만 지금 이렇게 저쪽 차선을 보면은 차선에와 약간의 거리가 있다는 걸 아마 보실 수 있을 거예요. 그렇죠? 네, 보여요. 네,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 딱 정중앙에서는 조금 치우칠지 모르겠지만, 어쨌거나 이 차선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그 차선 안쪽으로 현재 차가 들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제동은 제가 직접 해야 되겠죠.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은 아니고 기본 크루즈 컨트롤입니다. 야, 지금 이거 연비 한번 봐봐요. 지금까지 16.3입니다. 주행거리가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근데 그냥 저희가 지금 운전하면서 본 연비가 계속 올라가요. 지금 올라가고 있는 중이에요. 그리고 온도가, 외부 온도가 21도고 우리가 지금 에어컨을 가장 낮은 온도로 세게 켜고 있고, 지금 통풍 시트도 켜놓은 상태입니다. 자, 여기서 지금 이제 차로 유지를 하겠습니다. 차들이 많아서. 지금 현재 여기 선해 구간이거든요. 60km로 세팅을 해놓은 상태고요. 차선을 이탈하지 않고 지금 보시는 것처럼 핸들을 잘 조정을 하고 있죠. 지금 보이시나요? 꽤 많이 조정하죠. 자, 이렇게 요철 지나가는데도 승차감 괜찮죠? 네, 기대 이상. 이렇게 하고 그냥 모닝애한테는 애들이 용서가 없어. 막 때리밀어. 분명히 깜빡이 켰는데도 절대 안 봐줘. 절대 안 봐줘. 잘 돌아요. 뭐 요즘 차에 이런 코너를 못 도는 건 말이 안 되죠. 기아 자동차는 SUV 명가면서도 경차 명가예요. 대한민국 경차가 몇 대 안 되는데 그 중에 두 종류를 가지고 있잖아요. 레이랑 모닝. 근데 방금 코너에서 당연히 모든 차가 잘 돌아야지 라고 생각을 하지만, 이 또한도 사실은 차가 많이 좋아졌기 때문에 사실 가능한 거예요. 예전에 경차들 같은 경우에는 좀 불안한 느낌을 보통 받고요. 그 다음에 지금 현재도 마찬가지예요. 레이에 비해서 코너를 훨씬 매끄럽게 잘 도는 겁니다. 그리고 모닝에는 그거 알아요? 토크 배터리 있다는 거? 네, 알아요. 몰랐죠. 모르시는 분들이 많은데 모를 수 있어요. 그래요, 모를 수 있는데 왜냐면
다 요즘에 토크 배터링 기능이 다 들어가 있으니까 당연히 있겠지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경차에 토크 배터링 들어가는 게 모닝밖에 없대요. 코너를 돌 때 이 토크를 배분을 해주기 때문에 더 안정적으로 선회할 수 있다. 얼마큼 차이 나는지까지는 체감이 오지는 않아요. 근데 매끄럽게 잘 돕니다. 예. 여기에 뭔가 터보 모드 들어가고 패드 시프트 들어가면은 차선 변경 막 하면서 좀 재밌게 탈 수 있을 것 같기도 해요. 예. 그리고 실제로 서킷에서 많이 즐기시는 분들도 있잖아요. 브레이크가 일정하게, 그러니까 일정하다는 얘기가 좀 어색하게 들리실지 모르겠는데, 드럼이 보통 들어갑니다. 드럼 세탁기가 아니고 빼야 되겠다. 이거는 커팅해 주세요. 전륜의 디스크 브레이크, 그러니까 디스크가 돌아가고 있는 디스크를 이렇게 잡는 형식이잖아요. 근데 보통 뒤쪽에, 경차 뒤에는 이제 드럼 방식이 들어가서 이렇게 돌고 있는 걸 이렇게 꽉 잡아주는 방식이에요. 근데 그게 아니라 후륜도 디스크 브레이크가 들어가 있습니다. 이 모델 트림에 따라서 틀리기 때문에 옵션을 체크를 해 보실 필요가 있고요. 현재 차량 같은 경우에는 디스크 방식으로 되어 있는데, 그렇다 보니까 제동 담력이 좀 일정한 느낌이에요. 디스크 브레이크로 되어 있다 보니까 초반의 담력부터 중후반의 담력까지 골고루 일정하게. 네, 지금까지 모닝을 시승해 봤습니다. 경차에 관심 없던 분들은 이런 게 됐었어? 우리나라 경차가 이 정도야? 이렇게 놀라신 분도 분명히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저 또한 마찬가지로 많이 놀라움을 준 그런 모닝이었습니다. 페이스리프트를 출시하면서 상품성이 이전보다 좋아졌습니다. 트렌디한 감성을 가지고 있는 젊은 분들이 만족할 정도의 디테일한 디자인이 많이 적용된 것 같습니다. 세상에 차는 참 많고요, 단점이 없는 차는 하나도 없어요. 하지만 또 장점이 하나도 없는 차도 없습니다. 굉장히 매력적인 모닝을 만나봤습니다. 참, 저희 다음 편이 옵션 편이거든요. 옵션을 하나하나 따지면서 어떤 옵션이 어떻게 적용되어 있는지를 찍었습니다. 네, 그 영상도 기대해 주세요. 네, 감사합니다.